긴급하게 들어온 소식입니다. 미국 PGA 투어 플레이오프에서 한국 골프의 존재감이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김시우가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에서 단독 2위를 차지하며 시즌 세 번째 준우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과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준우승이라는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가 무려 8타 차로 정상에 오른 압도적인 무대에서 김시우는 어떻게 끝까지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날 크게 흔들린 임성재와 1타를 잃은 김주형까지 어떻게 한국 선수 3명이 모두 플레이오프 2차전 진출권을 확보했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우승을 놓치고도 김시우의 이번 준우승이 왜 시즌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결과인지 그 결정적인 이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의 시즌 후반은 단순히 한 번의 우승자를 가리는 무대가 아닙니다. 한 시즌 동안 쌓아 올린 성적이 페덱스컵이라는 냉정한 순위표로 압축되고 플레이오프가 시작되면 살아남는 선수의 숫자까지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그 무대에 들어선 김시우에게 이번 시즌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난 2월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에서 공동 2위를 차지했고 5월 더시 제이컵 바이런 넬슨에서도 단독 2위에 올랐습니다. 정상에 손을 뻗을 만큼 가까이 갔지만 마지막 한 걸음이 남아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꾸준함은 분명했습니다. 페덱스컵 랭킹 7위로 플레이오프를 맞았다는 사실 자체가 김시우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시즌을 쌓아왔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는 이전의 좋은 성적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번 크게 흔들리면 순위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고 다음 대회 출전권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차전 뒤에는 상위 50명만 BMW 챔피언십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김시우뿐 아니라 임성재와 김주영에게도 매홀의 결과가 곧 시즌의 생존과 연결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멤피스에서 한국 선수들은 우승과 생존이라는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김시우는 또 한 번 우승 문턱을 두드릴 기회를 맞았습니다. 무대는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의 TPC 사우스윈드였습니다. 총 상금 2천만 달러가 걸린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은 플레이오프의 첫 관문이었고 여기서 나온 결과가 다음 대회의 출전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김시우는 마지막 날까지 우승 경쟁권에서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가장 높은 벽이 서 있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였습니다. 셰플러는 이번 시즌 준우승만 5차례 기록하면서 정상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여러 번 우승을 놓쳤던 선수였습니다. 그런 그가 플레이오프 첫 대회에서 다시 무서운 경기력을 끌어올렸습니다. 김시우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동시에 요구됐습니다. 선두를 추격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승부해야 했지만 무리한 플레이로 타수를 잃는 순간 페덱스컵 경쟁에서도 손해를 볼 수 있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는 한 홀의 욕심이 다음 대회 출전권까지 흔들 수 있었습니다. 김시우가 맞닥뜨린 승부는 그래서 단순한 우승 경쟁보다 복잡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세계 1위가 질주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상위 50명이라는 생존선이 선수들을 압박했습니다. 한국 골프 팬들의 시선도 김시우 한 명에게만 머물 수 없었습니다. 임성재와 김주형 역시 같은 코스에서 자신의 시즌을 걸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대회는 세 한국 선수가 얼마나 높은 순위로 다음 관문에 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거대한 분기점이 됐습니다. 최종 라운드가 시작되자 숫자보다 더 무거운 압박이 선수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김시우는 우승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였지만 선두와의 격차를 생각하면 무작정 공격만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편 임성재는 셰플러에게 2타 뒤진 공동 2위로 마지막 라운드를 출발했습니다. 순위만 보면 오히려 가장 직접적으로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한국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골프에서 마지막 18홀은 전날까지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성재에게 예상하지 못한 난관이 찾아왔습니다. 버디는 단 하나에 그쳤고 보기가 무려 5개나 나왔습니다. 우승 경쟁을 하던 위치에서 순위가 빠르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임성재는 플레이오프 시작 전 페덱스컵 랭킹이 53위였습니다. 1차전이 끝난 뒤 상위 50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대로 시즌 플레이오프 경쟁이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주형에게도 안심할 수 있는 라운드는 아니었습니다. 버디 2개를 잡았지만 보기 3개를 기록해 하루 동안 1타를 잃었습니다.
이때 한국 선수들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한 방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지는 순간에도 다음 홀을 지키고 최종 순위를 확보하는 냉정함이 필요했습니다. 우승 경쟁과 생존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세 선수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같은 질문을 마주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플레이오프 골프의 본질이 선명해졌습니다. 우승컵 하나만 바라보면 마지막 라운드의 결과는 승자와 패자로 간단하게 나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덱스컵 플레이오프에서는 한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한 순간에 얼마나 타수를 지키고 다음 관문으로 넘어가느냐가 시즌 전체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김시우의 최종 라운드는 바로 그 가치를 보여주는 경기로 흘러갔습니다. 그는 3번 홀 파호에서 버디를 잡으며 좋은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좀처럼 추가 타수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7개 홀 연속 파가 이어졌습니다. 선두를 추격해야 하는 선수에게 파행지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김시우는 보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추격의 속도는 느렸지만 자신의 점수를 뒤로 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 세계 랭킹 1위 셰플러는 선두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격차가 벌어진다고 해서 김시우가 조급하게 무너지면 단독 2위라는 결과조차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의 승부는 어느 순간부터 셰플러를 따라잡는 경기인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끝까지 지키는 싸움으로 변했습니다. 우승만큼 중요한 다음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는 현실이 김시우의 플레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시우는 흔들리지 않는 방식으로 첫 관문을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3번 홀에서 버디를 기록한 뒤 긴 파행진이 이어졌지만 스코어 카드에는 치명적인 실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번 홀 파3에서 기다리던 두 번째 버디가 나왔습니다. 이 버디는 선두를 단숨에 위협할 정도의 변화는 아니었지만 답답했던 흐름을 다시 움직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김시우는 이날 버디 2개를 기록했고 보기는 하나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라운드에서 2타를 줄이며 합계 9언더파 271타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정상에는 셰플러가 있었습니다. 셰플러의 최종 성적은 17언더파 263타였습니다. 두 선수의 격차는 결국 8타까지 벌어졌습니다. 김시우는 후반에 더 이상 버디를 추가하지 못했고 선두와의 차이가 커지면서 아쉬움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순위표가 확정되자 또 다른 의미가 드러났습니다. 김시우는 누구와도 공동 순위를 나누지 않은 단독 2위였습니다. 이번 시즌에만 세 번째 준우승이었습니다.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과 더시 제이컵 바이런 넬슨에 이어 다시 한번 PGA 투어 정상 바로 아래까지 올라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준우승은 단순한 기록 하나를 넘어 플레이오프의 다음 문을 활짝 여는 결과가 됐습니다. 김시우가 단독 2위를 지켜내는 동안 다른 한국 선수들의 순위에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임성재는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1개와 보기 5개를 기록하며 공동 5위, 합계 7언더파 273타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날만 보면 분명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오프 전체의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대회 전 페덱스컵 랭킹 53위였던 임성재는 이번 성적으로 40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상위 50명만 참가하는 BMW 챔피언십 진출에 성공한 것입니다. 김주영 역시 마지막 날 버디 2개와 보기 3개로 1타를 잃었지만 합계 5언더파 275타, 공동 12위로 대회를 끝냈습니다. 페덱스컵 랭킹 26위를 유지하면서 역시 2차전 출전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상승을 만들어낸 선수는 김시우였습니다. 기존 페덱스컵 랭킹 7위에서 4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준우승 상금으로 216만 달러, 약 30억 6천만 원도 받았습니다. 결국 셰플러가 압도적인 우승으로 스포트라이트를 가져간 날, 한국 선수 3명도 모두 다음 무대로 가는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우승자는 1명이었지만 플레이오프에서 살아남은 세 한국 선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오프의 냉정함은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김시우가 11번 홀 파3에서 버디를 잡았을 때만 해도 마지막 추격의 불씨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기다리던 버디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세계 랭킹 1위 셰플러는 흔들리지 않았고 두 선수 사이의 간격은 점점 더 벌어졌습니다.
김시우에게 남은 선택은 분명해졌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워진 역전을 위해 무리하게 공격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스코어를 지키면서 플레이오프 전체를 바라볼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시우는 후자를 증명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를 보기 없이 마치며 2언더파를 기록했고 합계 9언더파를 지켜냈습니다. 우승 경쟁이라는 시선만 놓고 보면 8타 차 준우승은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페덱스컵이라는 더 긴 승부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었습니다. 김시우는 순위를 7위에서 4위로 끌어올렸고 BMW 챔피언십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한 번의 무리한 선택으로 몇 타를 잃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날 김시우가 지켜낸 것은 단독 2위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즌 최종전을 향해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 중 하나였습니다. 우승을 놓친 순간 새로운 목표가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같은 시간 임성재에게는 훨씬 거센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셰플러에게 불과 2타 뒤진 공동 2위에서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했습니다. 우승 경쟁을 기대하기에 충분한 위치였지만 최종 라운드는 예상과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버디는 1개에 그쳤고 보기 5개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합계 7언더파 273타로 공동 5위까지 밀려났습니다. 평범한 대회였다면 우승 기회를 놓쳤다는 아쉬움이 가장 크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성재에게는 더 절박한 숫자가 있었습니다. 플레이오프를 시작할 당시 그의 페덱스컵 랭킹은 53위였습니다. 1차전 종료 후 50위 안에 들지 못한다면 BMW 챔피언십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무너지는 스코어를 바라보면서도 끝까지 한타 한타를 붙잡아야 했던 이유였습니다. 김주영 역시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버디 2개를 기록했지만 보기 3개로 1타를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합계 5언더파 275타, 공동 12위로 버텼습니다. 세 선수 모두 마지막 라운드에서 서로 다른 압박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김시우는 추격의 한계와 싸웠고 임성재는 급격한 흔들림을 견뎠으며 김주영은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플레이오프 생존 여부가 마지막 스코어 카드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든 경기가 끝나고 순위표가 확정되자 아쉬움 뒤에 숨어있던 결과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시우는 9언더파 271타로 단독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시즌 3번째 준우승이라는 기록이 추가됐고 상금 216만 달러, 약 30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변화는 페덱스컵 순위였습니다. 7위였던 김시우는 4위까지 상승하며 플레이오프 2차전에 여유있게 안착했습니다. 최종 라운드에서 크게 흔들렸던 임성재에게도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회 전 53위였던 페덱스컵 랭킹이 40위까지 뛰어오르면서 상위 50명에게만 허락되는 BMW 챔피언십 출전권을 확보했습니다. 김주영 역시 공동 12위의 성적으로 페덱스컵 26위를 유지해 다음 대회에 합류했습니다. 우승컵은 셰플러에게 돌아갔지만 한국 선수 3명 모두 플레이오프에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특히 임성재에게 다음 대회는 또 다른 기록으로 향하는 관문입니다. 그가 플레이오프 2차전을 통과한다면 2019년부터 이어온 투어 챔피언십 연속 출전 기록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누구도 정상에 서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 선수 모두 다음 싸움을 계속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 자체가 이번 대회가 남긴 중요한 보상이었습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음 무대로 향합니다. 김시우에게 이번 준우승은 기쁨과 아쉬움이 동시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한 시즌의 PGA 투어에서 3차례나 준우승했다는 사실은 정상급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3번이나 우승 바로 앞까지 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월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 공동 2위, 5월 더시 제이컵 바이런 넬슨 단독 2위에 이어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도 다시 단독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의 준우승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즌의 마지막 승부가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페덱스컵 4위라는 강력한 위치를 확보했다는 사실입니다. 김시우는 이제 뒤를 쫓는 입장만이 아니라 최종전 진출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선수로 BMW 챔피언십에 들어갑니다. 임성재는 더 극적인 과제를 안고 갑니다. 53위에서 40위로 올라왔지만 최종전까지 가려면 다시 한번 살아남아야 합니다. 김주영도 26위라는 위치에서 투어 챔피언십 진출 경쟁을 계속합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고 해서 긴장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남은 선수만 모이는 다음 무대에서는 한타의 가치가 더욱 커집니다. 멤피스에서 얻은 결과를 뒤로하고 세 선수는 이제 시즌의 결말을 결정할 다음 승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를 지배한 선수는 분명 스코티 셰플러였습니다. 셰플러는 최종 합계 17언더파 263타를 기록하며 김시우를 8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1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후 7개월 만에 추가한 우승이었습니다. PGA 투어 통산 2,000번째 우승이자 이번 시즌 2번째 우승컵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준우승만 5차례 기록하며 여러 차례 정상 문턱에서 멈췄던 셰플러였기에 이번 우승은 더욱 강렬했습니다. 우승 상금 360만 달러, 약 51억 원을 받은 그는 페덱스컵 랭킹 1위 자리까지 굳게 지켰습니다. 바로 이 압도적인 선수가 버티고 있는 무대에서 김시우가 단독 2위에 올랐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김시우는 우승자를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다른 경쟁자들보다 높은 자리를 확보했고 페덱스컵 4위로 다음 관문을 맞게 됐습니다. 임성재는 마지막 날의 부진을 견디고 생존했고 김주영 역시 자신의 순위를 지켰습니다. 따라서 BMW 챔피언십에서는 이야기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셰플러가 보여준 압도적인 경기력을 누가 흔들 수 있을지, 그리고 새 한국 선수가 더 좁아지는 생존선을 통과할 수 있을지가 새로운 승부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플레이오프는 끝났지만 가장 중요한 결말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이 남긴 결과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우승자는 셰플러였지만 한국 선수들의 플레이오프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김시우는 시즌 3번째 준우승으로 자신의 꾸준한 경쟁력을 다시 증명했고 페덱스컵 랭킹을 4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임성재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고전했지만 53위에서 40위로 상승하며 탈락 위기를 넘어섰습니다. 김주영 역시 26위를 유지하면서 BMW 챔피언십에 합류했습니다. 세 선수의 과정은 서로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모두 다음 관문으로 향합니다. 이제 관심은 누가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도 살아남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까지 도달하느냐에 모입니다. 특히 김시우에게는 3번의 준우승이라는 아쉬움을 더 큰 결과로 바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페덱스컵 4위라는 위치는 그가 이번 시즌 얼마나 꾸준히 정상권에서 경쟁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임성재에게는 연속 투어 챔피언십 출전을 이어갈 도전이 기다리고 있고 김주형 역시 최종전 진출을 노립니다. 멤피스에서의 경기는 끝났지만 한국 골프의 플레이오프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무대에서 세 선수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이제 골프 팬들의 시선은 BMW 챔피언십으로 향합니다.